수 있었다. 그래서 승정원 일기는 사실은 1차 사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대로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정원 일기 기록은 조선 초기부터 제작됐지만 안타깝게도 다 남아있지는 않고 인조 1년 즉 1623년부터 1910년까지 288년간의 기록이 3240책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지금 승정원 일기고 내용이 매우 정말 자세해요. 그러나 이 조선왕조실록하고 승정원 일기는 더 또 보완관계가 되는 게 승정원 일기는 1623년 기록부터가 있어요. 이 조선왕조실록은 다 있단 말이죠. 조선의 역대 왕의 기록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가장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록의 실물 모습 궁금하시죠? 한번 보시면 처음에 보면 약간 글씨체가 조금 다른데 태조실록은 필사본이에요. 처음 실록을 편찬할 때는 직접 썼습니다. 그러다가 태종실록부터는 활자로, 금속 활자로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인조실록은 목활자로 만들었다고 저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때도 이제 국가 재정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을 때 이 금속 활자보다는 목활자가 좀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렇게 목활자로 한 사례가 있고요. 또 이 실록 내용 보면은 중간에 보면 저 뭔가 좀 누리끼리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죠, 그죠? 저는 뭐냐 하면 밀랍본 실록이라 그래가지고 실록을 방충 방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 우리 벌집에 나오는 거 있죠, 벌집. 그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녹여서 왁스처럼 지금의 이런 니스 같은 것처럼 이렇게 바른 겁니다. 그러면 책에 방충, 벌레도 안 들어오고 방습 효과.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이런 밀랍본 실록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다시 생지본, 밀랍을 입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이렇게 보존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사고에 보관을 하고 실록을 괴짝에 넣고 이렇게 또 방충 방습을 위해서 한약재도 집어넣고 아주 제대로 된 상태에서는 이 밀랍본이 보존의 역할이 잘 되지만 이게 실록이 노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 임진왜란때도 노출이 됐고, 그래버리면 이 실록의 훼손은 오히려 이 밀랍본이 더 심해지니까 조선 후기에는 다시 생지본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 편찬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실록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실록의 보관 이야기로 이제 한번 들어가면은요. 조선왕조실록은 몇 부를 만들었다? 조선 전기에는 4부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고려시대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고려시대에도 실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한질밖에 안 만들어가지고 거란족의 침입이라든가 몽골족의 침입의 과정에서 다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실록을 빨리 편찬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고려시대적 전통이 남아있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우리가 실록 편찬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자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냥 계승하는 식이에요. 계승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려시대의 잘못된 점을 찾아보니까 한질밖에 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한질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이 당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이제 조선 전기에는 경복궁 안에 궁궐안에 춘추관 사고라고 있어요. 춘추관 사고 이외에 지역 안배를 해가지고 충청도의 충주, 그리고 경상도의 성주, 그리고 전라도의 전주 이렇게 해서 서울에 하나, 그리고 지방에 3곳 해가지고 총 4곳에 사고를 설치를 해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곳이 너무 지방에 중심지어가지고 이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게 도둑질 해갈 수도 있고 또 전쟁의 와중에서 이게 불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됐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방의 중심지에 보관하는 게 일단 편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우려대로 중종 때에는 비둘기 잡다가 성주 사고가 불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부의 실록이 있으니까 그대로 찍어가지고 다시 성주 사고에 실록을 채워놓는 방식으로 어쨌든 조선 전기까지는 조선왕조실록이 계속 이제 잘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1592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또 공교롭게도 왜적이 부산포의 상륙에서 경상도를 거쳐
충청도를 거쳐 서울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 과정에 경상도에 있는 성주사고, 충청도에 있는 충주사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춘추관 사고까지 다 소실이 됩니다. 유일하게 전주사고본 실록만 남게 돼요.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실록의 어떤 역사에서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딱 한 질의 실록. 그래서 임진왜란이 어느 왕 때 일어납니까? 선조. 그러니까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는 오로지 지금 또 원본은 한 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질의 조선왕조실록이 정말 극적으로 이제 남게 된 이유는 그나마 전라도 지역이 이순신 장군이 활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왜적들이 쉽게 이 지역에 상륙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어쨌든 경상도 쪽에 왔던 그 왜적들이 일부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이런 위기의 순간이었고, 조정도 워낙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전주사고에 있었던 실록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주사고에는 그 옆에 경기전이 있습니다.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그런 정각이죠. 이 경기전 옆에 전주사고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경기전 참봉 오이길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태조 어진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거를 지켜나가려고 했고, 또 이때 전주 인근의 태인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곳에 있었던 유생 중에 안의, 손옥록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뭔가 이 관리가 허술하고 이럴 때 이거 우리라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냥 전주에 그대로 실록을 둔다면 이것도 언제 화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전주사고본의 실록을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내장산의 용구람이라기도 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은봉암, 비례암이라 그래가지고 그 내장산에 있는 그 큰 넓은 동굴에 이 실록을 보관을 했고, 그때 이제 안희하고 손옥록이 숙직을 서면서 그 임계기사라는 책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숙직을 선 일지까지 남아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주장을 하는데, 정말 이 안희하고 손옥록 같은 사람도 우리 국사책에 이름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도 널리 알려야 돼요. 정말 이 뭐 지배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나라를 이끌어간 게 아니라 정말 안희라든가 손옥록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조선시대 연구하는 사람들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깊은 그 애정을 보내는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이 내장산에 용구람, 비례암, 은봉암에 보관되었던 조선왕조실록이 그나마 이렇게 무사히 지켜졌고, 이것이 전쟁 후에 정읍과 해주를 거쳐서 결국은 강화도까지 가게 돼요. 강화도까지 가게 된 이 조선왕조실록, 운명의 조선왕조실록 한 질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전쟁 후에 정말 실록은 너무 이런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방의 중심지에 보관을 하면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실록을 만든 목적은 우리 시대의 뭐 이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후대까지 길이 실록을 널리 보존하는 거다. 이런 생각에서 조선 후기에는 다 실록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실록이 산으로 간 까닭은 이런 뭐 주제를 가지고 호기심을 이렇게 생기게 한 이런 뭐 역사 프로그램도 방송이 되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전주사고에 있다가 결국은 강화도에 돌아온 이 실록은 강화도 처음에는 만이산에 보관을 했어요. 만이산에 보관을 했다가 이 만이산보다 강화도에서 더 국방상으로 안전한 지역이 정족산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정족산은 그 정족산성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어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정족산 사고에 이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는 이런 거하고 비슷한 시점에 이제 실록은 임진왜란 이후에는 총 5부가 간행돼요. 그래서 궁궐안에 춘추관 사고에 한 부를 보관을 하고, 이제는 이 전란의 경험으로 인해서 전부 산으로 가는데, 지역 안배 역시에서 강원도 강릉의 오대산, 그리고 경북 봉화의 태백산, 그리고 평안도 영변의 묘향산, 그리고 이제 그 강화도에 기본적으로 있는 정족산 사고까지 해서 조선 후기의 산간 지역의 4곳 사고의 실록을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또 왜 이렇게 산간에 그 실록을 보관했느냐 하면은, 산에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절이 있다. 아주 대답 괜찮습니다. 산에 가면 절이 있죠. 절이 있으니까 평시에도 절로 하여금 이 실록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또 혹시라도 유사시에 이 사고를 뭐 이렇게
그 침범하는 이런 세력이 있으면 이 스님들로 하여금 사고를 지키게 하는 거죠. 임진왜란 때도 검증이 되었지만 우리 스님들 아주 용감하십니다. 그죠? 이런 이 스님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사고를 지키게 하는, 그래서 이런 사찰을 수호사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 이후에 또 한 군데는 변화가 오는데, 평안도 묘양산에 보관했던 묘양산 사고의 실록은 임진왜란 이후에는 외적이 주적이 아니라 청나라가 이제 아주 그 조선을 위협하는 적이 되니까, 또 공교롭게도 청나라에서 서울까지 침략을 해오려면 항상 이 평안도, 이 묘양산 일대를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위험하다 해서 묘양산 사고의 실록은 적상산 사고로, 전라도 무주에 있는 적상산 사고로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4대 사고는 적상산,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사고고, 말씀드렸지만 사고마다 절을 둬가지고 수호사찰을 둬서 함께 지키게 했는데, 그 짝이 되는 사찰이 있어요. 오대산 사고 같은 경우는 오대산에 가면 무슨 절이 제일 유명하죠? 팔각구층탑이 있는 사찰, 월정사. 그 다음에 그 태백산 사고 같은 경우는 각하사, 그리고 적상산 사고 같은 경우는 안국사라는 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족산 사고인 잘 아시죠? 강화도에 가면 제일 유명한 절, 전등사라는 절. 이것이 이제 수호사찰의 역할을 했고, 사고는 2층의 목조 건물인데, 그럼 2층하고 1층 중에서 어디에 보관할까요? 2층에 보관합니다. 1층은 물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습기가 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층에 그 보관을 하고 있고, 이런 그 사고를 또 주변에는 방화벽을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이제 불이라든가 화재 같은 게 나면 거기에 이제 사고를 불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오대산 사고 같은 그 건물은 복원이 되어 있는데, 사고 건물 이렇게 가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돌담 같은 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방화벽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는 정말 사고를 중시를 했어요. 그런 의식이 확실하게 보이는 게, 조선 후기에 우리 대표적인 화가 누가 있죠? 풍속화가로 유명하신 분, 김홍도라는 분이 있죠. 김홍도의 그림 중에 바로 오대산 사고를 그린 이 그림 있습니다. 보시면 이 김홍도는 풍속화만 그렸을 것 같은데, 이 바로 이런 사고, 그 당시에 이제 정조의 명으로 이 광동 지방을 유람하는 가운데서 사고를 그림에 담았다라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이 사고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오대산 사고 이 그림은 1872년 지도에서, 요 1872년 지도라는 거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절에 전국의 곳곳에 이제 관찰사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각 지방의 지도들을 그려서 바치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온 지도가 총 459장이 있는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항구학연구원에 지금 이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 중에 사고가 있었던 지역, 즉 그 오대산 사고가 있었던 강릉 지역 같으면 이렇게 사고가 정말 이렇게 크게 강조되어 있어요. 보면 그 밑에 지금 월정사 절이 있고 그 위에 상원사 절이 있는데, 월정사나 상원사보다도 중심에 오대산 사고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만큼 그 시대의 사고에 대한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중시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대산 사고 지금 복원되어 있고요. 이 사고 월정사에서 한 4km 정도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요 사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 태백산 사고의 그림, 이것도 1872년 지도 중에 경북 봉화지도 장면이에요. 이 그림 되게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 제일 그 왼쪽에 지금 그 실록각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고는 주로 실록이라든가 의계와 같은 기록물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선원각 또는 선원보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조선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포세각이라고 있죠. 포세각. 포세각은 한 3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실록을 바람과 햇볕에 말리는 그런 작업을 포세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근천관이라는 건물 있죠. 요거는 이제 각하사라는 절이 태백산 사고의 수호 사찰인데, 이제 이 사고하고 사찰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제 임시적으로 이 설치한 암자예요. 우리 뭐 이렇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본부 그 위에 전방 초소 같은 거 있죠.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근천관이라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요 태백산 사고에 요 포세각 같은 것에
구체적인 기능을 잘 보여주는 이런 기록물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 자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